안녕하세요. 매주 1000권 이상 출판되는 책 중에 좋은 책을 선별해서 추천해드리는 책이 있는 글터 서점입니다. 오늘도 2월에 새로 나온 알짜배기 책들을 추천해드릴게요. 첫 번째 도서는 상처 없는 계절입니다. 아니 에르노,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 등 다양한 프랑스 작가의 책을 번역하고 에세이와 소설의 경계를 넘나들며 그만의 글쓰기 세계를 구축해온 신유진 작가의 신작 산문집 상처 없는 계절이 출간되었습니다. 책은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에서는 프랑스에 살던 시절과 번역 및 글쓰기 등 개인적인 고민을 담았고 2부에서는 타자에 대해 생각하고 또 그들과 함께하며 생겨난 다채로운 일상을 보여주며 마지막 3부에서는 시간을 거쳐오면서 깊어진 생각과 계속해서 읽고 쓰는 삶을 향한 걸음이 느껴지는 글입니다. 빛도 바람도 없이 불편하게 지내야 했던 서울의 작은 자취방 시절, 불면과 무기력감에 빠져 지냈던 프랑스 시골 마을에서의 3년, 미국에서 보낸 문맹의 시간과 꿈을 놓았던 순간 모든 것을 얻었으나 가장 소중한 단 하나를 단 한 번 잃었던 깊은 고통의 경험, 할머니로부터 못생겼네 소리를 내내 듣고 지냈던 유년 시절과 할머니를 향한 미움, 그리고 할머니와의 마지막 작별 인사 등 작가는 기억을 복귀하며 과거의 상처들을 하나씩 현재로 불러내어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게 된 지금의 목소리로 겹겹의 계절을 통과하며 단단하게 쌓아 올린 마음과 문장으로 부서졌으나 아주 망가지지는 않겠다는 각오로 상처 입었으나 병들어 죽지 않을 마음으로 오래 가난하지 않을 희망으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작가는 계속 쓰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 글이 자신은 물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는 일이기도 하다 믿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상처가 아니게 된 계절의 따뜻함과 아름다움을 이 책을 읽는 당신에게 보내는 길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도서는 우리나라 탐조지 100입니다. 우리나라는 산림, 바다, 하천, 습지, 갯벌 등 다양한 자연 환경이 나타나며 위치 또한 동아시아에서 대양주로 이동하는 철새들이 중간 기착지로 삼기에 알맞아 전국 방방곡곡이 탐조지라 할 만합니다. 바드워칭이라고도 하는 탐조는 자연에서 새를 방해하지 않고 관찰하는 활동입니다. 특히 영국과 미국, 일본에서 활발하며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탐조를 즐기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탐조인 버드워처, 버더이 많아진다는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환경오염 및 파괴로 많은 새가 서식지를 잃어 멸종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새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늘면 그만큼 새와 서식지를 지킬 방법을 고민하는 사람도 많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염려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새가 살거나 찾아오는 곳은 대개 환경이 잘 보존된 곳이지요. 그런 곳에 생김새가 다양한 새까지 깃드니 풍경이 아름다워지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지요. 그래서인지 이따금 새를 방해하지 않고 관찰한다는 탐조의 철칙을 깨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새보다는 탐조지 풍경 자체에 더욱 관심이 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생명체로서 새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피사체로서 새는 애초에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을 꼭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라보는 새가 있는 풍경이 부디 훼손되지 않고 오래도록 펼쳐질 수 있기를 바라며 이 책을 내놓습니다. 이 책에는 새 연구자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 쌓은 탐조지 정보가 가득합니다. 설령 탐조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더라도 쉽고 즐겁게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을 꼼꼼하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 담긴 것이 생생한 정보만은 아닙니다. 역시나 오랫동안 수많은 곳에서 새를 관찰하며 즐거움과 괴로움을 함께 느껴 온 새를 아끼는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도 꾹꾹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책은 우리나라 어디에 어떤 새가 살거나 찾아와 얼만큼 아름다운 풍경을 이루는지를 알리는 동시에 새가 살 수 없는 곳에서는 사람도 살 수 없으니 새를 배려하고 서식지를 함께 지키자고 호소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번식지처럼 탐조 활동이 새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곳은 책에 쉽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이 널리 퍼져 부디 이 책이 즐거울 뿐만 아니라 올바르게 탐조하는 데에도 요긴하게 쓰이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도서는 나답게 나이 드는 즐거움입니다. 20, 30, 40에게 각기 다른 삶의 조언이 필요하듯 중년에게도 노년의 삶에 대한 조언이 필요합니다. 대만에서는 노년의 삶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할머니 의사 류스를 찾는다고 합니다. 59세에 병원에서 퇴직한 후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삶을 즐기는 그녀는 대만에서 현재 중년들에게 가장 닮고 싶은 노년의 롤모델로 손꼽힙니다. 의사로 살아온 인생 전반기를 거쳐 베스트셀러 작가로 거듭난 류스즈는 이번 책 나답게 나이 드는 즐거움을 통해 중년이 된 이들에게 건강하고 여유로운 인생 후반을 즐기는 조언을 담은 건강 조언과 인생 조언을 건네고 있습니다.
신경과 의사이자 의대 교수로 치매 치료의 권위자로 30년 넘게 일해온 류수주도 노년에 접어들어 허리 수술, 백내장 수술, 유방암 수술을 받으며 노화를 온몸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이후 의사 시절 40년 가까이 노년의학, 특히 치매에 대한 연구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무엇이 신체와 정신 건강을 높이고 노화를 늦추는지 세심한 가이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엔 앞으로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면 좋은지, 건강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노년의 일과 삶과 관계에 대한 지혜로운 성찰이 담겨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점점 빛나는 사람은 무엇이 다른가? 건강하고 여유로운 인생 후반을 즐기는 할머니, 의사의 재미 넘치는 일상과 단단한 건강 루틴 등과 함께 노년에 지나치기 쉬운 마음 건강에 대한 지식과 조언, 나이듦의 가치와 성찰을 덧붙여 책으로 펴낸 것이 나답게 나이 드는 즐거움입니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나이듦의 가치를 깨닫고 하루하루를 귀하게 사는 법을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도서는 지구 생물체는 항복하라입니다. 2022년 부커상 국제부문에 이어 2023년 국내 최초로 전미도서상 최종 후보에 오르며 세계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은 정보라가 해양 생물을 주제로 자전적인 이야기를 담아낸 SF 연작 소설을 펴냈습니다. 작가 본인이 살고 있는 바다 도시 포항의 풍경과 더불어 그의 가족과 이웃, 친구와 똑 닮은 인물들의 경쾌하고 유머러스한 이야기가 담겼습니다. 수록된 6편의 이야기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 치열한 투쟁과 투병을 이어온 기록이자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약한 손을 마주잡고 깊은 사랑을 나눠온 장면의 모음입니다. 외계 해양 생물이 출몰하는 6편의 소설엔 노동, 장애, 기후와 생태 등의 이슈가 단지 머릿속 구호로 멈추지 않고 실제 거리에 나가 땡볕이나 추위를 견디며 목소리를 내온 작가의 행보가 생생하게 녹아 있습니다. 격발하는 분노를 담은 거친 문장들이 저주토끼를 비롯한 많은 전작과 닮았지만 이 소설의 대부분은 실화의 바탕을 두고 있다라고 밝혔듯 작가가 2020년대를 지나오며 느낀 솔직한 고민과 남편을 만나 사랑하게 된 시절의 흔적이 군데군데 드러나 있습니다. 한편 종잡을 수 없는 서사가 펼쳐지며 외계 존재와의 조우로 코믹한 장면이 연출된다는 점에서 독특한 매력으로 독자를 사로잡습니다. 시간 강사 당사자로서 처우 개선을 위해 싸웠던 서울의 이야기에서부터 포항에서의 생활과 연대의 기록을 담은 이야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일본의 원전, 폐수 방류까지 국제적인 문제에 관한 작가의 입장도 드러나 있습니다. 소설은 세계가 무너질 때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지구가 망가지면 모든 생물이 터전을 잇는다는 자명한 사실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작품 속 문어는 지구 생물체는 항복하라라고 집요하게 외치고 세상은 왠지 점점 나빠지는 것 같다고, 혼자서 대항할 방법이 없다고, 작가도 속상하다며 근심하지만 이 책을 덮고 나면 항복하면 죽는다. 우리는 다 같이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가 선명해집니다. 모두가 쫓겨나지 않고 굶주리지 않으며 자유롭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부지런히 평화를 위해 싸우는 지구. 생물체 모두 행복하길 빌어보게 됩니다. 5번째 도서는 친구 같은 나무 하나쯤은입니다. 자신만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라져가는 것들을 사진으로 기록해 온 사진 작가. 강재훈의 별명은 분교 사진가입니다. 그는 1983년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이 발표된 후 전국의 많은 분교가 폐교될 위기에 처하자 그때부터 작은 학교들을 찾아 사진에 담아왔습니다. 나무를 만나러 다니기 전 강재훈의 오랜 시간에는 분교가 있었습니다. 무려 30년의 세월. 나무가 들으면 웃을 일이지만 사람에겐 뼈가 굳고 닳는 인고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강재훈의 집요한 기록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남은 분교 이야기는 너무 초라하고 창피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30년 동안 분교를 찾아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얻은 또 하나의 행복이 있었으니 바로 수많은 나무와 친구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제 살이 찢기는 고통에도 길가에 철망을 품은 채자라는 가로수, 커다란 바위를 가르며 자라는 소나무, 아이들의 제잘거림을 나이테에 새긴 채 한결같이 폐교를 지키는 포플러, 쇠락한 마을 한가운데서 주렁주렁감을 매단 채 아이들의 돌팔매질을 그리워하는 감나무, 담벼락에 그려진 나무 그림과 어우러져 자라는 장미, 스스로 열을 내어 눈얼음을 뚫고 꽃을 피우는 복수초, 붉은 꽃과 흰 꽃이 한 몸에 피인 매화 등 저마다의 모습과 사연을 가진 나무들과 우정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이듬직한 친구들은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어도 언제나 그 자리에서 저자를 반겨주었고 묵묵히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때로는 누구보다 수다스럽게 자기가 겪은 눈보라와 비바람, 야생동물과 곤충들의 이야기를 저자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나무에 사진을 찍는 것보다 그들과의 대화가 더 즐거울 때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소통과 교감은 저자의 일상과 마음을 한결 단단하고 풍성하게 만들어주었고, 사진 에세이 친구 같은 나무 하나쯤은 이토록 멋지고 소중한 친구들을 독자들에게 소개하고픈 저자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전시회에 걸렸던 작품들 중 100여 컷의 사진은 엄선하고 여기에 섬세한 감성이 돋보이는 글을 곁들였습니다. 소설가 현기영은 이 책에 실린 나무 사진들은 신비롭게 아름다우며 그 사진들이 들려주는 이야기 또한 우리 가슴에 따뜻하게 스며드는 시적 감화력을 갖고 있다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30년 넘도록 나무와 교류해 온 사진 작가의 경이롭고 낭만적인 탐목길을 따라가다 보면 독자들은 나무와 자연이 선사하는 평온과 위안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삶과 일상을 싱그럽게 만들어줄 멋진 친구들이 생각보다 주변 가까이에 있음을 일깨워주는 책이라 더욱 반갑습니다. 이번 주 신간은 어땠나요? 마음을 움직이게 한 책이 있다면 근처 서점에 가서 둘러보세요. 서점을 둘러보면 훨씬 더 다양한 책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